네, 문채위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부분이 질타를 받은 건지 이 내용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 의사도 밝히지 않고 서류도 제출 않고 면접도 안 한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공정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국가대표 감독집에 먼저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1순위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올랐다고 해서 저는 수락을 한 겁니다. 최종 후보자 3인의 평가에 대해서 정성지표, 정량지표로 구분된 점수표 회의로 채점 결과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동네 데모입니다.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까? 일단은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감독을 선임할 때는 먼저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지난 6월까지 10차 회의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서 외국인 감독 2명, 이 3명을 추천을 한 다음에 예. 정혜성 당시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임생 기술이사가 받게 되었는데 예. 이 받게 되면서 감독 선임 전권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정몽규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어떤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원회 자체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이게 어떠한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 중에 한 명에게 좀 회유를 하는 듯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어제 국회에서 공개가 되면서 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임생 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직을 걸면서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점은 없었다. 미리 다 동의를 받은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모두 감독 선임 절차에서는 특혜나 이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납득이 가는 해명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출석을 해서 네네. 본인도 축구협회 전무이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네. 본인이 선임되는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불공정한 것이 없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본인은 1순위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 그 같이 3명으로 올라왔던 다른 후보가 1순위였고 본인이 2순위나 3순위였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1순위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10차 회의까지 3명이 추천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네네. 본인이 어제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보니까 예. 11차 회의부터는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사임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팀을 강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이 과연 질의에 맞는 답이었는지 국민들께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빵집까지 찾아가서 그제서 네. 많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좀 해명이 적절한 해명이 아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정 회장의 경우에 축구협회 사유와 의혹에 이어서 접대 골프 논란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사선 도전 여부에 직답은 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것도 규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체육단체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3연임을 할 때부터는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으로서 3년임에 통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정위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 해서 8명 정도를 본인 소유의 골프장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접대
접대 골프를 한 의혹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원들의 질문에 있어서 정문규 회장도 네라고 대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앞으로 문제는 정문규 회장이 사연임에 도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열어놓고서는 결정을 하겠다,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또 5월에 아시아 축구 연맹의 집행위원으로 정 회장이 선출이 된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구의 어떤 외교 무대에 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사연임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예. 네, 뭐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어제 박문선 축구 해설위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축구협회와 뭐 정 회장 향해서 능력도 없고 공감도 못한다 작심 비판을 했어요. 일단은 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사이다 발언이다 이러면서 예. 열광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한 발언들이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일반 국민들의 마음, 팬들의 마음, 그리고 본인이 축구계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어제 박문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문규 체제 자체가 끝나야 이러한 상황들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문제의식도 없고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정문규 체제가 계속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축구 팬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온라인상이나 이렇게 의견들은 많이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축구 국가대표 그렇죠. 경기가 있을 때에도 정몽규 아웃 뭐 이런 예, 것들을 팬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었는데요. 팬들의 마음을 대변해줬다라고 하면서 사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이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검찰이 이제 수사에 직접 나서게 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희규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그리고 그 김옥숙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이시죠. 이분들 이제 가족들을 고발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300억이라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노소영 관장에게 그 SK 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SK가 이 금원을 가지고 어떤 증권사를 인수를 하고 네. 주식 매입을 하면서 SK 회사 자체가 커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이 300억이라는 비자금에 굉장히 좀 큰 증거로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300억이라는 것은 김옥숙 여사가 98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가 있었다라는 걸 제출을 했고 맞아요. 또 50억 원 약속어음 6장의 사진을 법원에 제출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고발인 측에서는요. 이게 예.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제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미 한 25년 전에 있었던 예.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자금의 성격 자체를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300억이라는 것이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로서 인정이 되었는데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의 비자금을 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 4,100억 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4,100억 원 안에 이 3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일단은 자금의 성격 자체는 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뭐 범죄 수익 환수부에 배당이 됐고요. 네네. 뭐 검찰에게 고발 내용을 뭐 계속 검토를 해서 직접 수사할지 안 할지 이거는 네. 이제 결정을 할 텐데 만약에요 가정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300억이라는 돈 노 전 대통령 뭐 비장으로 인정이 되고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예.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만약에 세금 포탈이 확인이 되면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제정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게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거의 30년이 지난 상황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어디까지 규명이 될지는 좀 예. 의문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어떻게 이 300억 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비자금 거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이 비자금이 이혼 소송 상고시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규명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규명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게 만약에 이 300억 원이라는 것이 SK로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그 부분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노소영 관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수사가 있었을 때 이 300억이라는 것이 약소금 50억 원짜리가 6개 사진이 있었고 메모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들어간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최태원 회장 측에는 어느 정도 유리한 정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